자,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 파월 의장에 대한 분노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전에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은, 자, 유럽 중앙은행이 이번에 7번째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아직 이 미국 연준은 항상 너무 늦고 틀린 제롬 파월 때문에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어제 제롬 파월은 또 하나의 전형적인 완전히 엉망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가도 내려갔고 식료품, 심지어 달걀까지도 가격이 내려갔고 미국은 관세 덕분에 부자가 되고 있다. 파월은 오래전에 ECB처럼 금리를 인하했어야 했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금리를 내려야 한다. 파월의 해임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번 글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 압박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4일에도 트럼프 대통령 글을 올린 바 있었죠. 파월 정치는 그만하고 금리를 내려라. 굉장히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 해임, 이 터미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해임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번 임기 들어 처음입니다. 그만큼 파월 의장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이고, 이제 트럼프와 파월의 갈등은 완전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제 연준 독립성 흔들기가 트럼프의 화두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후보 당시 인터뷰를 보면은 지난 24년 7월에 나온 거였죠.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당시 후보 시절에 말하기를 파월 의장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가 임기를 끝낼 수 있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임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이 NBC와의 인터뷰에서는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 전에 해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 다수의 백악관 참모들도 이 파월을 해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이미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죠.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심지어 베센트 재무장관은 연준은 10년물 금리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연준을 압박해서 금리를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건 트럼프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취지를 보이고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 관세로 인해서 지금 10년물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금 기대 인플레가 미시간 기준으로 6.7까지 오르는 이런 식으로 시장 메커니즘이 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은 관세 부과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시장 우려가 커지고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연준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팔을 비틀어서 파월 영향력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결국 이것을 위해서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는 것이다. 정치 여론 압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월을 굉장히 세게 몰아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파월의 독립성과 권위를 약화시키고 연준 내부에서 정책 결정 시 그가 고립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과거 FOMC 때 그 한 얘기가 있죠. 연준의 독립성은 당파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존중을 받고 있다. 의회에서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명시적으로 물어본 바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였죠. 이때 완전히 정색을 하고 정말 완전히 표정 하나 없이 단호하게 노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면은 지난 3월 FOMC 때는 이 파월이 다분히 트럼프의 편을 들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트럼프 구미에 맞는 발언을 해줬는데 어제는 트럼프의 관세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경고하면서 관세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인플레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높은 인플레와 둔화된 성장이라는 경제 영향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만 지금 트럼프가 남은 카드 이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연준을 포함한 이 의회에서 컨트롤되는 독립기관위원회 해임을 제안하는 판례는 이 험프리 판례인데요. 지금 이 판례가 미국 대법원이 해당 판례의 유지 여부를 다룰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이게 보호장치가 무력화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는다면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연준 독립성이 사라지고 미국 대통령이 금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 험프리 판례 보시면은 1935년에 나온 판례인데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피고였고 원고는 험프리의 유족이었습니다. 험프리가 후보 대통령에 의해서 연방거래위원회 FTC 위원으로 임명이 되는데 험프리는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그래서 루즈벨트가 험프리를 해임합니다.
그래서 험프리가 이거에 반발해서 이 소송이 벌어졌고요. 이게 진행되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사망 후에 유족이 소송을 승계받아서 이어갔는데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이 FTC가 입법부가 만든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합니다. 연준 역시 1913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연방준비법에 의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연준의 존재와 구조, 권한은 모두 입법부의 법률에 의해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연준이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여튼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것과 좀 거리를 두고서라도 지금 트럼프와 파월 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기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해임이라는 단어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둘은 링에 올랐고 당분간 혼란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월가일보가 잘 팔로우업해 향후 벌어지는 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짧게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가일보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